그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왔죠. 재와 x에 대한 정보가 아래와 같다.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걸 찾는 거고요. 수요의 가격 달성이 1.2다. 소득 달성이 0.7이다. 재와 y와 교차 탄력성은 1.5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x제 자체 가격 탄력성이 1.2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제이면서 그다음에 차치제를 따지고 정상제나 차치제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우리는 소득 탄력성을 따져야 되겠죠.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때는 사치제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오히려 그 차치가 아니라 우리는 줄이는 그런 물건이 될 거면서 1과 0 사이가 되면 필수제가 되겠는데 여기 0.7이니까 사치제가 아니라 바로 더군다나 열중돼도 음수가 아니니까 열등도 아니고요. 바로 정상제이면서 필수제가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찾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와 y는 보완 관계에 있다. 이거는 지금 이 교차 탄력성에서 봐야 되는데 보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자 해봅시다. x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요. x 가격이 올랐을 때 x의 수량은 감소를 할 거예요. 일단 x의 수량은 바꿉시다. x의 수량은 감소할 게 이건 일정 그런데 예컨대 자 y의 수량 자 이렇게 됐을 때요. y의 수량입니다. y의 수량이 감소를 하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y의 수량이 증가를 하면 즉 얘는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대체라는 표현은 하나를 줄이면 하나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예요? 이게 바로 대체의 경우이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를 감소시키면 같이 감소하면 바로 그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처럼 같이 가면 이거는 바로 보완 관계이겠죠. 따라서 가격은 x를 보고 있지만 수량을 y를 따질 때 y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거면 대체요. 증가하는데 감소하면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교차 탄력성이 1.5니까 이 경우에는 숫자가 바로 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보면 대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또 이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탄력성 문제에서는 이제부터 계산 문제들인데 계산 문제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계산 문제의 팁은요. 항상 변화율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보다는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변화율로 무슨 얘기냐면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포커스는 예컨대 가격 탄력성이다. 내지는 가격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탄력성이 나오게 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 항상 원인에 대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요. 결과에 대한 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산수를 할 때는요. 그럼 원인은 아예 제목에 써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라면 가격이 원인이고요.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이고요. 교차 탄력성이면 타지와의 가격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수량은 항상, 결과는 항상 일정해요. 결과는 뭐냐면 항상 이건 뭐냐면 수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일정하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 x제의 가격의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면 x제를 묻는다면 y제의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만약 y제의 수량을 묻는 문제라면 그 y제 변화율을 묻는 문제라면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상대 가격을 가지고서 보는 게 여러분이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재와 x의 가격이 5% 상승하고 y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x의 수요량은 9%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개를 묻는 거니까 교차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두 개가 즉 이 앞에 위와 아래 걸 짬뽕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앞에 있는
X의 가격의 상승과 X의 수량에 대한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거는 가격 탄력성 1점 PX에 대한 가격 탄력성 1.2를 가지고 이용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건 1.5를 이용해야 될 거예요. 일단 그래서 탄력성 교체 탄력성에 대한 1.5 이걸 이용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자, 해봅시다. 하나씩 재화 X의 가격이 5% 상승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탄력성은 X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5%의 가격 변화율이 변했을 때 수량의 변화를 몰라요. 수량 변화율이 모르는데 이 값이 1.1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탄력성에서 기본은 뭐예요? 수요 곡선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반비례 관계죠. 그 얘기는 얘가 증가를 하면 위는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이 수량 변화율이 5% 곱하기 1점이니까 수량 변화 6%의 하락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 기억하면 되겠네요. 포커스 하나.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을 봅시다. YJ의 가격이 밑에 있는 겁니다. 역시 대체 탄력성. YJ의 가격 변화가 10% 상승을 하면 10%를 올라갔어요. 이때. 근데 이 값은 얘는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게 가격이 1.5래요. 그럼 1.5면 1.5 곱하기 10이니까 15%죠. 15%가 증가를 했겠네요. 얘는 거꾸로. 자, 이랬을 때 즉 여기에 Q량인데 6%는 내려갔고 15%는 증가해서 뭐 합치면 어떻게 돼요? 9%네요. 9%가 증가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 여기 보시니까 X의 수량 9% 증가한다.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와 X의 가격이 8% 상승하고 Y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소득이 8% 상승하면 J와 X의 수량은 변화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더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바로 밑에서 해볼까 하나씩. 8% 상승하면 8%가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이 값이 1.2고요. 그러니까 8이는 8, 28에 16, 그러니까 9.6%인데 9.6%가 내려야 되겠네요.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10% 상승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1.5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Y가 상승하니까 이 모르는 이게 15%가 이번에는 올라갔네요.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이 8% 상승하면 소득이 역시 8%가 올라갔대요. 올라가면 밑에 소득 0.7이니까 이 결과는 0.7이고요. 몰라요. 그러면 7, 8에 56, 5.6%가 이번에는 증가를 했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걸 다 계산하면 5.6 증가, 9.6 감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 감소고요. 15% 증가니까 합치면 11% 증가가 되겠네요. 틀렸군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율로 그 다음에 항상 위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부러 그랬어요. 내가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